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22권. 개혁을 꿈꾸었던 젊은원 정조. 누가 그의 꿈을 독살했을까? 정조는 왜 규장각을 설치했을까? 오늘도 진홍은 수림과 함께 수락관에 남아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락관 문이 열리더니 정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마마님, 안 주무시고 왜 나오셨어요? 마침 너희가 남아있었구나. 전하께서 규장각에 밤참을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삼색 단자를 준비하자. 진홍은 바로 찹쌀을 가져와 빻았습니다. 찹쌀가루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마님. 정상궁은 찹쌀가루에 쑥을 넣고, 진홍이는 대추를 넣고, 수리미는 석이버섯 가루를 넣어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다 만든 후에는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꿀을 바르고 고무를 묻혔습니다. 자, 각자 만든 것을 그릇에 담자. 그릇에는 쑥꿀이 단자, 대추 단자, 석이 단자가 예쁘게 놓였습니다. 이제 규장각에 가져다 드리고 오너라. 진홍과 수림은 상을 들고 규장각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규장각 안에는 많은 각신들이 책을 편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상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상전하 납시오! 뭐? 전하께서? 진홍은 재빨리 상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신들도 모두 일어나 예를 갖추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역대 왕들의 글을 정리한 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소? 거의 마무리되었사옵니다. 그렇소. 양이 꽤 될 텐데 빨리 완성했구려. 정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경에서 들여온 책 정리는 얼마나 진행되었소? 네, 전하. 이번에 들여온 것은 5,000권이온데 절반 정도가 정리되었사옵니다. 단순히 베껴 적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찾기 쉽도록 나누어 정리하다 보니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사옵니다. 그래, 고생이 많소. 앞으로 중국의 문화와 예술을 정리해 놓은 고금 도서 집성 1만여 권이 더 들어올 것이요. 아주 큰 돈을 들여 사왔으니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요.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전하. 각신들은 고개를 숙여 정조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정조는 각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임무가 무엇이라 생각하오? 네, 이 나라를 비롯해 이웃 여러 나라의 책을 모아 새로운 책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그렇소. 그런데 그뿐이요? 그러자 다른 각신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는 일 역시 이곳 규장각에서 해야 할 일이옵니다. 그래, 그 역시 맞는 말이요. 정조는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각신들을 보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이 있소. 지금 규장각에서 일할 수 있다 하여 평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불합격된다면 이곳에서 나가야 하오. 그러니 주어진 업무 외에도 스스로 학문을 더 익혀 과인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길 바라겠소. 네, 전하. 그대들이 과인의 희망이요. 정조는 즉위한 직후 규장각 설치를 명하고 젊고 유능한 신하들을 규장각 각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 즉위 5년 2월부터는 규장각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학문 연구를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젊은 인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노론의 힘을 누르고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대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죠. 잠시 후 정조는 각신들을 일일이 격려하고는 규장각을 나갔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꼭 나라의 인재가 되도록 하세. 각신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학문에 열중하였습니다. 진홍과 수린도 상을 놓고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홍아, 너 전하와 각신들의 말이 이해가 되니? 아니, 하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왠지 전하께선 참 따뜻하고 멋진 분이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화성행차,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강을 건넜을까? (1795년의) 어느 날 정조가 진홍을 불렀습니다. 진홍은 어느새 수락관 최고 상궁이 되어 있었죠. 배상궁, 아니 진홍아, 며칠 후에 아바마마께서 잠들어 계시는 화성에 가려고 한다. 그곳에서 어머니 회가변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음식 준비를 네가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최고 상궁이 된 진홍이지만 정조는 여전히 진홍이라 다정스럽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네, 전하,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같은 해 2월 9일 화성 행차를 떠날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1,800여 명으로 행렬 길이가 무려 1km나 되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누가 봐도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말에 올라탄 정조는 수시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탄 가마를 돌아보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마마마, 혹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지요? 주상께서 이리도 살펴주시는데 무엇이 불편하겠습니까? 행렬은 서둘러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함께 걷던 수락관 나인이 진홍에게 투정하듯 물었습니다. 마마님, 화성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할 텐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강을 건넌단 말인가요? 배를 타고 건너겠지. 배 한 척에 몇 명이나 탄다고요? 배가 어디 한두 척이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겨우 수십 척의 배가 강나루를 왔다 갔다 할 테죠? 아마도 우리 차례까지 오려면 밤을 새워야 할 거예요. 어허, 무엇이 그래도 불만인 게야. 진홍은 나인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강에는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위에 커다란 다리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이 정조 앞에 나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일전에 하명하신 배다리이옵니다. 오, 정말 배로 다리를 만들었단 말이오. 배를 띄워 모두 엮은 다음 그 위에 판자를 올려 평평하게 다리를 만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처럼 많은 인원이 강을 건널 때 이 배다리를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안전할 것이옵니다. 과연 경의 재주는 놀라울 따름이오. 경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겠소. 황공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뜻을 받들 뿐이옵니다. 조금 전까지 투덜대던 나인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마마님, 정약용 나리께서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리께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한다 하시지 않느냐. 참, 거중기라는 것도 만드셨다고 하더구나. 거중기? 그게 무엇입니까? 동글동글하게 생긴 도르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줄을 연결해 만든 기계라는구나. 그것으로 들면 무거운 돌도 적은 힘으로 쉽게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구나. 화성도 거중기를 이용해 지었단다. 도착하면 거중기로 지은 화성을 구경할 수 있을 게야. 그렇습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진홍도 기대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 행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화성에서는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화성 주변에 사는 선비와 무사들이 각각 글솜씨와 무술솜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또 임금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군사들의 군사훈련 시범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만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 둘, 야! 하나, 둘, 야! 훌륭하도다. 비로소 조선 군사들의 위엄이 바로 서는구려. 이처럼 잘 훈련된 장용영 군사들을 본다면 그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리. 하하하. 정조는 노론이 들으라는 듯 장용영의 군사 조직력을 크게 칭송하였습니다. 한편 노론들은 장용영의 군사력을 보고는 내심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정조가 장용영의 군사에게 명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화성에서의 셋째 날, 정조는 새벽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시는 현룡원으로 갔습니다. 묘 앞에 서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슬피 울었습니다. 전하. 그 모습을 본 노론들은 정조가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화성에서의 다섯째 날에는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천세! 해경궁 마마님 천세! 모든 사람들이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기쁨을 백성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삼위의식을 치러야겠다. 쌀을 준비하도록 하라. 정조는 화성에 사는 주민들과 호라비,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는 해경궁 마마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정조는 이 모두를 어머니의 은공으로 돌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 결과 5천여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정조가 내린 쌀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아버지, 어머니, 노인들을 위해 할 일은 없는 것일까? 잠시 생각에 잠긴 정조는 진홍을 불러 말했습니다. 진홍아, 화성에 있는 노인들에게 죽을 대접하면 어떻겠느냐?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황공하옵니다, 전하. 지금 바로 준비하겠사옵니다. 진홍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불러주는 정조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죽을 준비했습니다. 죽이 완성되자 정조가 친히 맛을 보았습니다. 과연 진홍이 내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오겠구나. 맛이 정말 훌륭해. 황공하옵니다, 전하. 정조는 행사장에 들어오는 노인들에게 면포 한 필씩을 하사하고 죽을 대접했습니다. 죽을 맛본 노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궁중 음식이구먼.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어보다니 전하께서는 참으로 어진 분일세.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백성들은 하나같이 정조의 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이날 차려진 음식상은 무려 425개였습니다. 수락관 최고 상궁인 진홍에게도 이번 화성 행차처럼 큰 행사는 없었습니다.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고 생각하니 진홍의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다음 날, 정조는 화성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화성에서의 모든 행사를 마쳤으니 이제 돌아가도록 한다.